네, 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전국의 게이머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게임을 즐겨 하시나요? 개성 넘치는 영웅들이 많은 오버워치?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80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한 게임에서 동시에 싸우는 배틀그라운드? 라이엇의 신작 FPS 게임인 발로란트? 여러 게임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전은 스타크래프트라 생각합니다. 이 두 게임 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게임이면서 동시에 FPS가 아닌 게임들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PC방 점유율 10위권 안에 FPS 게임이 두 개나 존재하지만 두 개를 합해도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주제는 왜 한국에서 FPS가 비인기 종목인가입니다. 네, 우선 한국에서 PC방 붐이 일어난 98년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 PC방의 개수는 98년 스타크래프트 출시 후 폭발적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스타의 인기가 엄청나서 한때는 PC방을 스타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 해외에서는 케이크라는 게임을 제외하고는 인기 있는 FPS 장르의 게임은 존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98년 말에 저희한테는 이 더빙으로 유명한 게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한텐 이러한 어색한 더빙으로 더 유명한 게임은 하프라이프입니다. 하프라이프는 당시에는 없던 역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스토리 게임이었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WASD 이동 방식을 확립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엔진을 기반하여 만든 게임이 2000년대 초 등장합니다. 바로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출시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베타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정식 출시를 하자마자 큰 인기를 끄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에 출시를 하였지만 스타의 인기가 최고점이었을 때 출시를 하여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인기가 없는 첫 번째 이유라 생각합니다. 바로 CS 시리즈의 안 좋은 출시일입니다. 여기서 왜 그때 출시한 게 이유가 되냐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2016년에 게임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우선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도 인기 게임이었던 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일명 헬퍼 콜라 사건이라 불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시 롤에는 헬퍼라는 핵 프로그램이 존재하였는데 헬퍼를 판매하는 카페 운영자를 라이엇 게임즈로 데려와서 혼을 내기는커녕 콜라를 주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롤을 하던 많은 유저들이 롤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신생 게임인 오버워치에게 유저층을 뺏기게 됩니다. 하지만 CS는 스타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PC방 유료화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그나마 있던 유저들마저 PC방에서 CS가 막히자 스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CS와 관련된 두 번째 이유라 생각합니다. 바로 CS의 성급한 유료화 전환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애초에 CS는 스타의 인기에 밀려 유저들의 인지도가 높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 PC방 유료화를 시행하자 불매 운동이 벌어나 기존의 유저들마저 CS를 떠나게 됩니다. 우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FPS 게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든 어택,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아바, 스페셜 포스, 블랙 스쿼드, 워록, 크로스파이어, 포인트 블랭크, 블랙샷. 혹시 여러분들은 앞서 말한 게임들 중 몇 개나 해보셨나요? 이 영상을 만드는 저조차도 안 한 게임들이 많은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임 전부 무료 게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게임 안에서의 콘텐츠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묶어보겠습니다. 유료 콘텐츠가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게임, 유료 콘텐츠가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입니다. 유료 콘텐츠가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게임엔 메이플 스토리 같은 RPG 게임과 하스스톤 같은 게임이 존재합니다. 저는 하스스톤을 5년 동안 플레이했습니다.
네, 저는 하스스톤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적이 많습니다. 그 하스스톤은 매 업데이트마다 여러 카드들이 추가로 나오는데 게임 특성상 여러 카드가 많을수록 더욱 여러 가지 덱을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추가로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컨텐츠는 구매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득이 되는 선택의 개수를 여러 가지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심하면 게임 밸런스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인데요. 그게 대부분의 FPS 게임과 AOS 장르 게임입니다.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컨텐츠는 대표적으로는 스킨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FPS는 스킨이라는 컨텐츠의 판매도 조금 애매합니다. FPS는 1인칭으로 진행되는 게임의 특성상 스킨으로 자신의 외형을 변화시켜도 자신은 인게임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변화를 느낄 수가 없는 스킨은 구매 욕구를 떨어뜨려 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게임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수익 감소는 결국 해당 게임에 대한 게임사의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투자 감소는 업데이트 횟수 감소 및 악질 유저 제재 횟수를 줄이게 되고, 업데이트 감소와 악성 유저가 판치는 게임은 유저들이 떠나갑니다. 유저가 떠난 게임은 또다시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특히 한국 FPS 게임들은 전부 부분 유료화 게임인데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지만 안정적인 수입 창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결국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무기 같은 걸 만들어서 망친 게임이 아주 많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FPS라는 장르의 특성들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FPS는 다른 게임에 비해 굉장히 게임 플레이가 단순합니다.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FPS 게임들은 적군 위치 파악, 크로스웨어 이동, 크로스웨어 이동 후 사격, 사격으로 인한 결과 확인, 이 네 가지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오버워치처럼 총 대신 폭탄, 힐탄, 전기를 무기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근거리용인가 맞추기 쉬운가 아군을 케어하는 용도인가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는 적군을 잡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 FPS를 어느 정도 하면 다른 FPS도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올해 중순에 나온 발로란트입니다. 발로란트는 정식 출시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프로팀과 프로게이머가 존재합니다. 프로게이머 대부분은 전에 다른 FPS 프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해당 FPS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게 다가옵니다. 게임의 빠른 고인물화는 신규 유저 진입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어떤 게임이든 오래되면 유저들의 실력이 고이기 마련이지만 FPS는 단순하다는 특성 때문에 고인물화가 타 게임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규 유저들은 게임의 재미를 느껴보기도 전에 고인물 유저들한테 계속 당하게 되면 결국 그 게임을 안 하게 됩니다. 신유저의 유입이 없으면 언젠가는 수익이 떨어지게 되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FPS는 단순하다고 했는데 그 단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핵입니다. FPS 게임들은 서비스 종료 때까지도 핵의 몸살을 앓는데요. 게임이 흑자를 띠면 게임사들이 핵을 잡으려 노력을 하겠지만 게임이 적자가 되는 순간 앞서 말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